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5년 대한민국 1,0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가난, 빚, 배신, 고독 그리고 심장을 찢는 절망.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가 흐르고 눈물이 마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서울의 얼어붙은 거리, 외딴 산골의 폐허 곰팡이 핀 고시원. 방, 귀를 찢는 빛, 독촉 전화벨 소리. 이곳에서 노인들은 매일 싸우고 있어요. 생존을 위해 잃어버린 꿈을 되찾기 위해. 하지만 그 싸움은 너무 잔인해요. 준비되셨나요? 이들의 비명을 들을 용기가 있다면 지금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서울회생법원 앞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2025년 겨울 아침이에요. 한 노인이 얼어붙은 손으로 파산 신청서를 쥐고 서 있어요. 그의 이름은 박영수 72세. 한때 건설 현장에서 땀과 피로 회사를 일으킨 남자예요. 하루 12시간씩 뼈 빠지게 일했죠. 직원들 월급 주고 딸을 대학에 보내고 그땐 내가 영웅 같았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으로서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영웅은 무너졌어요. 사업 파트너가 계약금 2억을 들고 사라졌고 은행은 냉정하게 외면했어요. 빚은 3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어요. 독촉하는 목소리가 귓가를 찢어요. 돈 내놔. 라는 소리가 밤마다 악몽이 돼요. 딸이 있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어요. 내가 이런 꼴인 걸 알면 그 애가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최근 딸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아빠, 제발 연락하지 마라는 차가운 문자뿐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갈랐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난달 빚 독촉자들에게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집에 찾아가겠다는 위협에 밤마다 문을 잠갔다 깨요. 지난주 누군가 문 앞에 빚 갚아라는 쪽지를 붙여놓았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열심히 산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질 줄 법원 문 앞에서 떨고 있어요. 손에 든 서류는 무덤 같아요.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었다고 해요.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꿈, 가족, 자신마저 잃은 내 비명이에요. 마이너스.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으로 가볼게요. 김순자 씨 68세. 폐가 약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약값이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기초연금 50만 원으론 그 감당이 안 돼요. 배고프면 밥은 굶어도 약은 굶을 수 없잖아요. 호흡기를 쥐고 억지로 숨을 내쉬어요. 손은 떨리고 눈가는 젖어 있어요. 젊을 때 장애인 재활 사업을 했어요. 사람들 도우면서 보람 찾았죠. 장애인들에게 새 삶을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2억 투자했지만 사기꾼에게 속아 빚만 남았어요. 그 사기꾼은 제 친구였어요. 같이 꿈을 꾸자던 친구가 날 배신했죠. 남편은 암으로 떠났고 자식들은 엄마 우리도 힘들어라며 외면했어요. 가족한테 피해 갈까 봐 파산 신청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 혼자예요. 밤마다 낡은 성경책을 펴고 기도해요.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최근 약을 사지 못해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약 안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왔죠. 지난주 약값을 마련하려 동네 사람들에게 빌리러 갔지만 너 같은 사람 도와줄 돈 없다는 냉소만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외면당할 줄 몰랐어요. 차라리 숨이 멎는 게 낫지. 지난달 쓰레기통에서 남은 빵을 주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호흡기를 손에 쥐고 흐느껴요. 방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해요. 그 냄새는 내 삶을 짓눌러요. 마이너스. 윤상호 씨 70세. 한때 조선소에서 연봉 8천만 원을 받으며 중산층의 삶을 살았어요. 아들 학비 내고 집 장만하고 가족 위해 헌신했죠. 그땐 내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들 사업 보증을 잘못 쓴 게 화근이었어요. 집은 압류당하고 연금은 이혼하면서 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동생의 단칸방에서 지내요. 신용회복은 꿈도 못 꿔요. 통장이 꽉 막혀 있어요. 일당 주는 일자리라도 찾으려 했지만 전단지 붙이는 일조차 없어요. 좁은 방에서 동생과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더 나빠지지 않으면 그거라도 다행이죠. 아들의 사업 실패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딸은 날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어요. 딸이 보고 싶지만 이런 모습 보여줄 수가 없어요. 최근 딸의 결혼 소식을 들었지만 초대받지 못했어요. 딸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필요 없어요 라며 퇴짜 맞았어요. 그 상자가 내 심장 같았어요. 부서져서 돌아왔죠. 지난달 딸의 결혼식장 근처를 맴돌았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 앞에서 딸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뭘 잘못했나? 매일 밤 그 생각에 잠을 못 자요. 내 눈물은 고독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마이너스. 동두천의 허름한 중고 가게로 가볼게요. 김대민 씨 71세. 13년째 중고 물품을 팔아요. 옛날엔 미군들이 와서 장사가 잘 됐죠. 하루에 10명도 넘게 왔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장사는 바닥을 쳤어요. 하루에 손님 한두 명 오면 다행이죠. 그래도 돈 한 푼이 아쉬워 가게 문 못 닫아요. 빚은 4억에 가까워요. 지인이 원금 2배로 돌려준다며 꼬드긴 투자, 그게 다단계 사기였어요. 노후자금 3,600만 원 전부 날렸죠. 그 돈이 내 전부였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게임기 하나 팔아서 10만 원 벌면 전기세 내고 라면 사 먹어요. 75세에 이런 꼴이라니. 최근 사기꾼을 고소했지만 그놈은 이미 해외로 도망갔어요. 그놈은 호화로운 삶을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고 있어요. 가게는 폐업 위기에 처했어요. 마지막 손님이 아저씨 힘내세요 했어요. 그 말이 칼보다 아팠어요. 지난주 가게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나왔죠. 지난달 가게 앞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늙은이 가게 망해라라는 욕을 들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낡은 게임기는 내 잃어버린 꿈 같아요. 열심히 살았던 내가 왜 사기꾼의 덫에 걸렸을까? 마이너스. 강철수 씨 75세. 젊을 때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힘든 일마다 않고 돈을 모았어요. 그땐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뭐든 했죠. 노후를 위해 1억 3,300만 원 투자했어요. 인터넷 쇼핑몰 반품 상품을 해외에 판다던데 큰돈 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기였어요. 믿은 내가 바보였어요. 이제 외딴 산골 폐건물에서 살아요. 전기도 간신히 들어오고 겨울이면 물이 얼어요. 씻을 때마다 고역이에요. 건강도 나빠졌어요. 가족한테 연락 못해요. 이런 꼴 보이기 싫어요. 방에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어요. 이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최근 폐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건물 주인이 돈 안 내면 나가라고 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차라리 여기서 얼어 죽는 게 낫죠. 지난주 굶주림에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쓰레기통에서 밥을 찾는 내가 지난달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빠 나도 살아가기 힘들어라는 답만 들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최근 폐건물 근처에서 길 잃은 강아지를 만났어요. 그 강아지와 밥을 나눠 먹었죠. 그게 내 유일한 위로였어요. 내 분노는 사기꾼들에게 향해요. 그놈들은 어디서 웃고 있을까? 마이너스. 서울의 고시원 좁은 복도를 지나면 정상혁 씨가 살아요. 66세 3년째 여기서 지내요. 바퀴벌레 빈대랑 같이 지내죠. 약 뿌려놓고 겨우 자요. 밤이면 옷 속에서 벌레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신문사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했어요.
제 명의로 대출까지 끌어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도 날아가고 가족도 다 잃었어요. 연금 80만 원으로 김치에 공짜 밥 먹으며 버텨요. 굶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근데 이게 사람 사는 삶인가 싶어요. 최근 아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너 같은 아버지 없다는 답장이 왔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지난달 고시원 화재로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불길 속에서 가족 사진 하나 꺼내왔어요. 그게 내 전부예요. 최근 고시원 주인에게 월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요? 차라리 길거리에서 죽고 싶어요. 지난주 고시원 복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다 이웃에게 들켰어요. 너도 이렇게 됐냐는 눈초리에 창피해서 숨고 싶었어요. 내 눈물은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마이너스. 이한성 씨 77세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았어요. 수술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7, 8년 전까진 청소 일을 했지만 이제 몇 걸음도 못 걷죠.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하면 더 나빠진다고 하시는데 돈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93만 원을 모았어요. 그걸로 수술비 내려고요.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되죠. 밤마다 눈물이 나요. 그냥 모르게 줄줄 흘러요. 최근 병원비를 빌리려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돈 없어라는 냉정한 답만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 몰랐어요. 지난주 길거리에서 쓰러져 행인에게 엎여 병원에 갔어요. 그때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퇴원도 못하고 복도에서 울었어요. 지난달 동네 슈퍼에서 빚 갚아라며 쫓겨났어요. 차라리 거리에서 쓰러지고 싶어요. 내 낡은 지갑은 쓸쓸함으로 가득해요. 마이너스. 최미향 씨 60세 요양보호사예요.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요. 5등급 받았어요. 아침에 오늘 뭐 했어? 물으면 머리 감았어 그러고 또 감으러 가요.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해요. 월 60만 원 벌어도 두 노인 먹고 살기 빠듯해요. 매일 대출금 연체 문자, 집 경매 집행 문자가 와요. 심리적으로 찢어져요. 최근 남편이 길을 잃고 경찰서에 실려갔어요. 남편 손을 잡았는데 너무 차가웠어요. 내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아들이 엄마, 나도 힘들어라며 도움을 거절했어요. 내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난주 남편이 날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최근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팔에 멍이 들었어요. 치매라지만 그 손이 내 가슴을 쳤어요. 지난달 아파트 관리인이 월세 안 내면 쫓아낸다고 했어요. 내 손은 떨리고 있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싸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할까? 마이너스. 서윤범 씨 82세 전 직장인. 아내 병간호를 13년 했어요. 내분비, 감염, 루마티스, 정형 8개 과 다녔죠. 병원비 때문에 연금 다 까먹었어요. 2년 전 아내는 떠났어요. 마음 착한 사람들은 빨리 가는가 봐요. 영정사진 보면 혼잣말해요. 갔다 왔네. 유서를 썼어요. 장례비로 500만 원 남겨놓고 조용히 가고 싶어요. 하지만 장례비마저 사기꾼에게 속아 절반을 잃었어요. 이제 내가 갈 곳도 없어요. 최근 아내의 무덤을 찾았지만 추모공원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어요. 마누라마저 잃는 기분이에요. 지난달 아내의 무덤 앞에서 쓰러졌어요. 다리가 아파 못 갔는데 억지로 갔죠. 근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난주 무덤 근처에서 당신 보고 싶어라고 혼잣말했어요. 내 쪽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으로 젖어 있어요. 마이너스. 김종대 씨 71세 지하철 타고 택배 배달을 해요. 65세 이상은 요금 무료라 이 일 시작했죠. 건당 10,000원 내외 받는데 하루 4번 뛰면 먹고 살아요.
발바닥이 터지도록 걸어요. 50대 때 방황한 게 이렇게 됐어요. 80살까지 쉴 수 없네요. 비 오는 날도 우산 챙겨서 나가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돈 벌어야죠. 최근 택배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차가 스쳐 지나가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난달 배달비를 받지 못해 사장과 싸웠어요. 내 땅값을 왜 안 주냐고 소리쳤죠. 근데 사장이 늙은이 주제라며 비웃었어요. 그 말이 뼈를 찔렀어요. 최근 배달 중 쓰레기통 옆에서 주운 음식을 먹었어요. 창피했지만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지난주 배달 가다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내 지하철 가방은 쉼없이 일하는 내 삶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정희 씨 69세 전 교사.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찾았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내 행복이었죠.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 믿었어요.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지만 제자였던 지인의 투자 사기에 2억을 잃었어요. 그 제자가 선생님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했어요. 믿었는데 배신당했어요. 이제 고시원에서 살아요. 당뇨 때문에 쌀밥 못 먹어요. 귀리 불려 먹으며 버텨요. 최근 옛 학생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선생님, 저도 힘들어요 라는 답만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젠 내가 희망이 없어요. 지난주 고시원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당뇨 합병증이라고 했어요. 근데 치료비가 없어요. 병원비 때문에 퇴원도 못하고 병원 복도에서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학생들에게 미안해요. 최근 옛 동료에게 전화했지만 너도 망했냐는 비웃음만 들었어요. 지난달 고시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다 잠들었어요. 내 낡은 교사 수첩은 허무함으로 가득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미경 씨 67세 전 자영업자. 옛날에 작은 식당을 했어요. 손님들 밥 해주면서 웃음 짓던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립이 누군가의 하루를 채워줬죠. 하지만 식당이 망하고 대출금 갚다가 사기까지 당했어요. 7천만 원을 잃었죠. 그 돈이 내 전부였어요. 이제 반지하 방에서 살아요. 곰팡이 냄새 속에서 매일 기침해요. 연금 70만 원으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최근 식당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너도 망했냐는 비웃음만 들었어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밤마다 옛 손님들 얼굴을 떠올려요. 그때는 내가 따뜻한 밥을 줬는데 이젠 내가 굶고 있어요. 지난달 굶주림에 쓰레기통에서 남은 음식을 주웠어요. 창피해서 눈물이 나요. 근데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최근 기침이 심해져 병원에 갔지만 돈이 없어 진찰만 받고 돌아왔어요. 지난주 집주인이 월세 안 내면 쫓아낸다고 했어요. 내 기침은 내 삶의 무게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최영길 씨 74세 전 공장 근로자. 20년간 공장에서 허리 디스크를 안고 일했어요. 가족 위에 버텼죠. 아들 학비 내고 집 장만했어요. 그땐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 사업 보증을 잘못 쓴 게 화근이었어요. 빚 5억이 생겼어요. 집도 압류당하고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시장에서 폐지 주어요. 하루 5천 원 벌면 커피 한 잔 사 먹어요. 근데 건강이 나빠져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최근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빠, 나도 망했어라는 답만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 보이면 그 애가 얼마나 아플까? 지난주 폐지 줍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어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참았어요. 근데 밤마다 아파서 울어요. 최근 폐지 주우러 가다 동네 아이들에게 돌을 맞았어요. 늙은이 주제에 폐지나 주우러 다닌다며 비웃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지난달 폐지 줍다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 폐지 카트는 내 고통의 증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민수 씨 80세 전 회사원. 회사 다닐 때 연금 꼬박꼬박 냈어요. 안정된 노후 꿈꿨죠. 아내와 같이 늙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암 치료비로 모든 걸 잃었어요. 5년 싸웠는데 결국 떠났어요. 병원비 때문에 내 인생도 같이 갔어요. 이제 혼자예요. 방 한 칸에 사진 몇 장이 전부죠. 아내가 여보 건강 챙겨 하던 목소리가 아직 들려요. 하지만 건강 챙길 돈이 없어요. 유서를 썼어요. 장례 간단히 해줘.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최근 아내의 무덤을 찾으려 했지만 다리가 아파 갈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질 줄 몰랐어요. 지난달 사기 전화를 받고 남은 돈 100만 원을 잃었어요. 그놈이 아내 병원비 도와준다고 했어요. 믿은 내가 바보였어요. 지난주 이웃에게 너도 이렇게 됐냐는 비웃음을 들었어요. 내 유서는 쓸쓸함으로 가득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미영 씨 65세 전 간호사. 30년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 자부심이었죠.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지만 지인의 부동산 투자 사기에 1억 5천만 원을 잃었어요. 안전한 투자라던 그 말 다 거짓이었어요. 이제 고시원에서 살아요. 심장병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하지만 약값이 없어요. 연금 60만 원으론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최근 옛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너도 망했냐는 냉소만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젠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난주 심장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갔지만 돈이 없어 퇴원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어요. 지난달 고시원에서 전기가 끊겨 어둠 속에서 떨었어요. 내 심장은 멈출 것 같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박철민 씨 73세 전 택시기사. 20년간 택시를 몰며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그땐 힘들어도 행복했죠. 하지만 아들의 사업 실패로 빚 4억이 생겼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내는 스트레스로 쓰러졌어요. 이제 폐차된 택시 안에서 살아요. 연금 50만 원으로 하루 한 끼 먹기 힘들어요. 건강도 나빠졌어요. 최근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빠 나도 힘들어라는 답만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난주 택시 안에서 추위에 떨다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지난달 동네 주민에게 거지 꼴이 됐다는 비웃음을 들었어요. 내 택시는 내 무너진 인생 같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수연 씨 69세 전 가정주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요. 남편과 자식들이 내 전부였죠. 하지만 남편이 사기꾼에게 속아 저축 8천만 원을 잃었어요. 남편은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날 외면했어요. 이제 반지하 방에서 살아요. 연금 40만 원으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최근 딸에게 전화했지만 엄마 나도 바빠라며 끊었어요.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 줄 몰랐어요. 지난주 굶주림에 이웃에게 밥을 빌리러 갔지만 문전박대 당했어요. 지난달 반지하 방에서 물이 새서 옷이 다 젖었어요. 내 눈물은 그 물과 섞여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서로 얽혀 있어요. 내 파산 신청서 순자 씨의 호흡기, 상호 씨의 단칸방, 대민 씨의 중고가게, 철수 씨의 폐건물, 정상혁 씨의 고시원, 한성 씨의 무릎, 미향 씨의 치매 남편, 윤범 씨의 유서, 종대 씨의 택배 가방, 정희 씨의 교사 수첩, 한미경 씨의 기침, 영길 씨의 폐지 카트, 민수 씨의 유서, 미영 씨의 심장, 철민 씨의 택시, 수연 씨의 반지하, 규호 씨의 과일 바구니, 이 모든 게 2025년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이에요. 40.4%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 1,000만 명의 노인들이 가난, 배신, 사기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이건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될 미래예요. 하지만 교훈이 있어요. 이들의 비명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지금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 겨울은 더 차갑게 이어질 거예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이웃 어르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작은 행동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들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려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